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 아들이 곧 숨이 끊어질 것 같구나. 예조판서 손자댁 종부가 모두가 지켜보는 장터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면만 남은 양반과 여인이 굶주림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장터에서 또 다른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 앞에 짓밟힌 여인. 그때는 두려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가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금설이. 그녀가 걸어온 길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여 년 전 장터. 설이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수확한 인삼을 들고 장에 나섰습니다. 그때 윤대형의 부하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허가도 안 받고 장에 발을 들이는 게냐? 이 장터는 윤행수님 관할이다. 팔고 싶으면 우리한테 넘겨. 가격은 뿌리당 5전이다.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시세가 10전은 넘는다고 들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값이었습니다. 다 5전이요? 너무 낮은 가격 아닙니까? 싫으면 말고 다른 데 가서 팔 수 있으면 해보든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터 전체가 윤대형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결국 인삼을 내주었습니다. 첫 수확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설이 집안은 윤대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설이는 경상도 삼봉에서 태어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인삼을 심었으나 늘 흉작과 빚에 시달렸습니다. 설이의 미색은 일찍이 고을 안에 소문이 퍼져 시선이 늘 따라다녔지요. 예조판서 댁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리던 날, 설이는 마을 처녀들과 함께 부엌길 품앗이를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예조판서의 손자 이세헌의 눈에 띄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끝내 설이를 욕보이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그 자리에서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허나 예조판서 손자의 추문은 삽시간에 고을 안에 번져나갔습니다. 체면을 잃을 수 없었던 집안은 결국 한 달 만에 서둘러 혼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책임이라 불린 혼례였으나 실상은 집안의 치부를 덮는 굴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설이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양반가의 허울만 남은 시댁은 처음부터 설이를 업신 여겼습니다. 촌부의 딸이라며 천시했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설이는 첫 아이를 유산한 뒤 끝내 불임이라는 낙인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어느 겨울날 장터를 장악한 상인 윤대형이 이 댁을 드나들며 딸을 첩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체면만 남은 양반 집안과 돈과 권세를 쥔 상인. 그 결탁 속에서 설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윤대형은 본디 짐꾼으로 시작한 사내였습니다. 가난을 벗겠다는 독한 마음 하나로 남의 땀을 거두어 모았고 끝내는 밟지 않으면 밟힌다는 신념만 남겨 백성을 짓누르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쌓은 권세. 그것은 피와 눈물 위에 세운 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윤대형이 마주 앉아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숨겨온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마님, 자식 하나 못 낳는 계집, 더 붙잡아 둘 까닭이 있겠습니까?
우리 보경이를 며느리로 들이신다면 고가는 곧 가득 차고 은전은 넘쳐날 것이오. 그리하지요. 그해 늦가을 서리에게 인삼 밀무역의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한번 고개를 들면 곧 역적으로 몰릴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윤대형과 시어머니가 입을 맞추는 순간 서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너 같은 계집이 우리 집안에 있을 자리는 없다. 서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그조차 눈을 피했습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하니. 체면이라. 내 억울함보다 집안 체면이 더 중하다는 말이구나.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 그 한음이 곧 운명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찬바람은 옷섭을 파고들었고 서리의 발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짓밟히며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겠지. 이 고통도 언젠가는 나를 키우는 걸음이 될 것이야. 그날 쫓겨난 서리는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허나 그곳에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삼봉 일대 장터는 이미 윤대영 상단이 장악한 지 오래였고 서리의 아버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10뿌리 심어도 겨우 3뿌리만 남는 인삼. 그마저도 약재상들의 입에서는 삼류 물건이라는 조롱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 은전 면잎이 던져지자 그들은 자루째 인삼을 쓸어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장터는 모욕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땀방울이 고작 이 값이란 말이냐? 서리의 손끝은 흙 묻은 인삼을 움켜쥔 채 부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가슴은 숨조차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저물녘 빛에 더 작아 보였고 그 순간 서리의 눈빛 속에 불길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홀로 붓을 들었습니다. 죽어간 뿌리와 살아남은 뿌리, 땅과 햇볕, 물길과 바람. 그 차이를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며 손끝은 떨리고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종이 위에 흩날린 기록은 단순한 글줄이 아니었습니다. 굴욕을 불태워 씨앗으로 바꿔 심는 피 맺힌 맹세였습니다. 붓끝이 번져 얼룩진 자국마다 심장의 고동이 또렷이 박혔습니다. 남들이 버린 땅이라 해도 나는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다짐은 복수의 서곡이자 새로운 시대의 첫 울림이었습니다. 금설희, 굴욕을 딛고 조선의 인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운명을 짊어진 여인. 그 밤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름부터 서리는 새벽마다 뒷밭을 찾았습니다. 남몰래 흙을 갈고 씨앗을 심고 죽은 뿌리를 헤집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해 밭은 온통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른 줄기는 바람에 쓰러지듯 눕고 흙은 다시 황무지로 돌아갔습니다. 서리의 두 손은 흙투성이었으나 붓을 들어 기록하는 손길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뿌리는 절반 이상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 서리는 남은 뿌리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왜 죽고 왜 살아남았는지 흙의 촉감과 물길의 방향까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그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리는 유독 무성하게 자란 인삼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 낙엽이 썩어 부엽토가 된 자리였습니다. 빗물은 스며들고 바람은 잎사귀를 고르게 흔들었습니다. 산을 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산처럼 만드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벼락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는 밤마다 흙을 갈고 부엽토를 옮겨 개량했으며 해의 각도를 재어 해가림을 세웠습니다. 8년의 세월 끝에 드디어 굵고 곧은 6해근 인삼이 흙 속에서 줄지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굴욕의 장터, 조롱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제는 누구도 삼류라 비웃을 수 없는 뿔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아냈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냈구나. 그 뒤로는 매해 새로운 수확이 이어졌습니다. 5해째 깨달음으로 심은 뿌리들은 내해 5해 근으로 자라났고 새로 뿌린 씨앗들도 푸른 잎사귀를 내밀며 삼봉의 들판을 메워갔습니다. 삼봉의 땅은 이제 죽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물길, 흙과 해가 조화를 이룬 인삼의 바다, 그 중심에 금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5뿌리를 뽑아 자루에 담았습니다. 뿌리의 굵기, 결, 빛 모두 산삼에 견줄 만한 품질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약재상들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으나 곧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인삼이란 말이냐? 6해를 거친 뿌리라면 뿌리당 30전이오. 불과 몇 해 전 뿌리당 고작 5전이던 인삼. 이제는 6배 값에 팔리며 장터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한 여인이 흘린 땀과 집념이 조용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서리의 인삼이 장터에서 이름을 얻자 삼봉 일대를 쥐고 흔들던 윤대형의 얼굴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독점이 흔들리는 순간 그는 결국 마지막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대감댁 종부와 내통한 윤대형은 서리를 불법 산삼 밀맥 혐의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몰래 산삼을 캐어 불법으로 팔았다는 무거운 죄목. 금령을 어긴 자는 귀양은 물론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서리빨선 겨울 아침, 서리의 2 손은 관군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돌바닥 위 맨발은 얼어붙었고 머리카락은 바람결에 흩날렸습니다. 장터에서 웅성거리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서리는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라! 관문 앞이니라! 내가 꿇을 곳은 흙뿐이오. 억울한 자가 어찌 고개를 조아리겠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으려 하나 바람은 뺨을 때리고 민심은 차디찬 눈빛으로 등을 찔렀습니다. 한때 장터에서 서리가 살린 아이의 어미조차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리는 옥에 갇혔습니다. 습한 바닥, 메마른 죽 한 사발, 허리에는 쇠사슬. 사흘 밤낮 자백을 강요하는 호통과 회유가 반복되었습니다. 밀무역 자백만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노라. 내가 진심으로 자백한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야. 거짓을 인정하면 살 수 있을지언정
그 순간 아버지의 흙 묻은 손과 내 손끝의 기록들이 모두 헛것이 될 것이야.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지. 서리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세헌은 마치 예견된 일이라는 듯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 계집이 무슨 재주로 인삼을 키웠겠느냐. 분명 어디서 훔쳐다 팔았겠지. 어차피 그 계집과는 남남이니 신경 쓸 일 없습니다만 체면만 더럽히고 말았지 뭡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관아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를 변호하지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디부터 그 집안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군수는 서리의 밭을 직접 찾았습니다. 배수로의 방향, 부엽토의 성분, 해가림의 간격, 그리고 7해 동안 써내려간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산삼이 아닌 인삼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허면 이것은 산삼이 아니로구나. 이 여인은 흙과 바람, 물과 해를 거슬러 인삼을 산삼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로다. 그러나 바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군수는 증거를 수합한 뒤에도 이틀을 더 고민했습니다. 윤대영 측은 뇌물과 협박을 퍼부었고 관리들 사이에 분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엿새째 되던 밤, 마침내 윤대형과 내통하던 관리 하나가 양심 선언을 하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윤대영이 서리를 밀무역죄로 누명씌우라 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느니라. 서리를 석방하라.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뜬 오후, 서리는 옥문을 나섰습니다. 두 다리는 후들거렸고 햇살은 눈부셨으며 손끝엔 여전히 흙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꺾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키운 뿌리의 값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서리의 인삼은 궁으로 보내졌습니다. 군수의 장계가 임금께 모든 사실을 아뢰었고 인삼을 궁에 진상하여 효능을 검증받으라는 어명이 도착했지요. 내의원 의원들은 그 결을 살피고 향과 약성을 시험하였습니다. 곧 대전으로 상세히 보고되었고 서리의 이름은 조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인이 일군 뿌리는 진실로 조선의 보배로다. 짐은 오늘부로 금서리를 어삼공인으로 명하며 궁중 진상권을 허하노라. 모두가 숨을 죽였고 서리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일군 자의 뿌리 깊은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왕의 칙명이 내려진 뒤 서리의 이름은 나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궁으로 오르던 진상품 인삼에는 서리당이라는 낙관이 찍혔고 그 이름은 이제 조선의 인삼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는 장터 상인들, 조정 대신들의 수레, 멀리 외국 사절단의 방문까지 서리당 앞마당은 바람보다 먼저 북적였습니다. 이 인삼, 병든 조선을 살린다는 이야기가 들렸사옵니다. 우리 외국에도 이 귀한 약을 보내주시기를. 한때 버림받은 흙은 이제 조선의 명약이 되었고 서리가 뿌린 땀은 조선의 보물이 되어 각국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윤대영의 상단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통한 관리들의 자백, 불법 고리대금과 밀무역 장부가 적발되었고 조정은 윤상단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윤대영은 도망치려다 붙잡혀 옥에 갇혔고 상단의 관계자들은 제 살 길 찾기에 바빴습니다.
30년 권세를 누리던 자의 최후는 그토록 비참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초겨울 어느 날, 서리당 앞마당에 한 노파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 모습,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조판서 손자댁 종부, 서리를 내쫓던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남편은 병들어 죽었고 내 아들도 곧 숨이 끊어질 것 같구나.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다오. 서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쌀 한 가마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더는 아무런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악연도, 그 고통도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리당 앞에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깡마른 얼굴, 잔뜩 굽은 등, 빛바랜 옷자락, 한때 삼봉을 쥐고 흔들던 윤대영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서리 양반. 아니, 서리 공인. 이 몸이 살 길이 막막하오. 나도 그대 상단에 말단이라도 끼워주시겠소? 서리는 그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쌀 한 대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도 그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지요. 겨우 은자 몇 입 던져주고 10년의 땀을 자루째 쓸어 가셨습니다. 절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윤대영은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은 불었고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이름은 더욱 또렷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 서리는 서리당을 전국에 세웠고 삼봉마을은 조선의 인삼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고 굶주림은 사라졌으며 장정들은 인삼밭을 가꾸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굴욕으로 시작된 여정은 조선을 일으킨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땀이 온 나라를 살렸고 그 뿌리는 지금도 조선의 흙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뿌리는 살아남으니 그것이 내가 믿은 전부였지요. 굴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의 땅에 인삼을 산삼에 견줄 만한 명삼으로 바꾼 여인 금설이 깊이 뿌리 내린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도 인내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뿌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